안녕하세요. 블랙호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4년 2회 국어 기출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1번 문제는 공송성의 원리의 요령의 경률이고요.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요구보다는 질문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어 상대방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질문의 형태를 띠면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며 말한다입니다. 해설편에 있는 공손성의 원리 개념 더보기를 꼭 읽어봐 주세요.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는 다음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하기 방법인데요. 발표자가 여러분 판다를 아시나요? 라고 하고 대답을 들은 후 라고 하죠. 이 부분이 뭐냐면 발표의 중심 화제를 청중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3번은 한글 맞춤법의 제5항이고요. 한글 맞춤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제가 개념 더보기 이거는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담뿍 있죠. 담뿍은 니리, 미, 이응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고요. 법석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비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아니한다. 그리고 아까 니리, 미, 이응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훨씬. 그래서 답은 4번이고 4번은 딱지가 아니라 딱지입니다. 그래서 발음과 적는 것이 달라요. 다음은 피동 표현인데요.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이고요. 들판이 눈으로 덮였다는 피동전미사 이가 여기 지금 였다에 들어가 있는 요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작을 당하는 들판이 초점이고요. 그 다음에 눈가에서도 눈가가 초점이고 피동전미사가 히입니다. 과일이 그릇에 담겼다에서도 동작을 당하는 것은 과일이고 피동전미사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오빠가 구슬을 굴리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확언해고요. 소확언해의 내용은 효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첫 번째, 어두좌음군이 쓰였고요. 어두좌음군은 여기 있습니다. 시읒, 기읒 이렇게 같이 있죠. 이게 바로 어두좌음군이고요. 그 다음에 방점은 여기 많죠? 그래서 이게 다 방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적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어적기는 여기 거시라는 이어적기고 원래는 끊어적기로 거시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끊어적기요. 끊어적기는 여기선 얘가 많은데 그래서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이것도 끊어적기고요. 그리고 여기 마침인이라 이것도 끊어적기입니다. 그리고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공자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를 말합니다. 다음은 히읗 종성체언이요. 히읗 종성체언은 여기서 살흔이라고 하는 여기 히읗입니다. 그리고 모음조화가 파괴되었는데요. 이 모음조화 파괴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음조화 파괴는 여기 비르소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성모음이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음성모음이 이렇게인데요. 이 비르소미오에는 그리고 이 이는 중성이거든요. 지금 중성 하나, 그 다음 으는 음성, 그리고 또 소는 양성, 또 다시 또 중성.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모음조화 파괴입니다. 그래서 모음조화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이어지는 현상인데요. 여기는 지금 섞여 있어서 모음조화가 파괴된 것입니다. 명사형 어미 옴은 여기 비르소미오를 또 집중해서 볼게요. 원래는 비릇, 옴, 이 오고 그래서 여기서 오고, 옴이 옴과 옴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공자가, 여기가 지금 주격조사라서 가고요.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말씀하시되,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그래서 몸과 얼굴,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다. 근데 감히 헐게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롯함이며,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효도의 마침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주격조사 이가 여기 쓰였죠. 이. 그 다음 얼굴이면은 이어 적기가 아니라 끊어 적기고요. 그래서 답이 되고요. 그 다음 방점은 여기 있습니다. 방점은 여기 많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다 방점입니다. 그 다음 어두좌움군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해서 어두좌움군입니다. 다음은 6번이요. 6번은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데요. 사이버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은 사이버 범죄에 속하므로 사이버 범죄에 쉽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은 니은을 구체화한 결과인데요. A에서 D에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모든 연결과 끊는 것은 어렵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모든 연결을 끊는 것은 어렵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적절합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은 연습량에 비해 향상된다. 이거는 지금 인터넷 과잉 연결 시대인데 운동 능력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삭제하면 되고요. C의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인데요. 가요불급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뜻으로 과도한 연결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랑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C도 맞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불편을 선택해 보는 것은 어떨까에서 여기 어떨까가 맞습니다. 8번은 음운 변동인데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오는 비음, 니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 이응, 니은, 미음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은 바로 비음화고요. 그래서 비음화가 적용된 것은 바로 국물입니다. 답지에 선지 더 알아보기가 있으니까요. 꼭 같이 봐주세요. 다음은 광야고요. 광야라는 시를 쓴 사람은 이육사고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시의 내용은 광활한 공간과 현실 초월적인 시간을 바탕으로 일제감정기의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조국의 강복을 염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신념을 드러낸 저항시입니다. 그래서 갈래는 자유시와 서정시고요. 성격은 미래지향적, 저항적, 의지적, 상징적, 참여적이고요. 그래서 주제는 조국 광복 실현입니다. 그래서 독백적인 어조를 사용해 신념과 의지를 드러내고요.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눈과 매하고요. 그리고 의문형, 감탄형, 명령형 등과 같은 종결 어미를 사용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고 광활한 공간과 유구한 시간을 조화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개 방식은 1년에서 3년까지는 과거, 역사와 문명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년은 현재를 말하고 있고요. 미래는 5년입니다. 지금 눈이 내린다는 것은 일제감정기의 어려움이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한 데에서 매화는 봄의 도래와 함께 강복에 대한 희망을 나타냅니다. 내역이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이 부분이 바로 독립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미래의 지도자이거나 혹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9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과거, 현재, 미래였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강년에 대한 설명인데요. 1년, 2년, 3년은 아까 과거에서 문명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기 2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년은 의인화를 통해 광야의 형성 과정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야의
신성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역사의 무대인 광야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일제의 침략을 비판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반감입니다. 그리고 5연에서 아까 미래에 출현할 존재가 바로 그 백마 타고 오는 초인입니다. 그리고 A로 가볼 건데요. 지금 눈이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역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 현재에 대한 내용이 A인데요. 그래서 이 A에서는 화자의 태도가 고독한 상황에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태도입니다. 기출문제집 해설편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적혀 있고요. 일단 제가 여기 강의에 올려놓은 거는 일부분만 올려놨으니까요. 꼭 해설편에 나와 있는 작품풀이 해설을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박시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박시전은 전체 줄거리가 일단 인조 때 이시백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시백과 여기 박척사의 딸인 박씨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박씨의 모습이 흉측하므로 남편과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 천대의 대상이었고요. 시아버지는 그를 조금 위해줬습니다. 박씨가 슬기롭고 도술이 탁월한데요. 그래서 하룻밤에 시아버지의 조복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천리말로 집안도 일으키고 시백을 장원급제시키는 등 놀라운 재주를 보였습니다. 그치만 예쁘지 않아서 구박과 천대는 여전했고 근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박씨가 허물을 벗고 하룻밤 사이에 절세 미인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호왕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병자호란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호국정조를 무수히 죽여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박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도 박씨에게 절충부인을 봉하고 상금도 주고 박씨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가 끝입니다. 꼭 해설편에 적혀있는 고전소설의 특징과 함께 웬만한 개념들은 다 다시 읽어봐 주세요. 제가 고전소설의 특징은 이제 얘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박시전을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대략 내용은 아니까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비가 천지를 뒤덮게 오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며 이게 지금 뭔가 느낌이 초월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박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3번에서 조그만 계집 그리고 박부인, 내가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박씨인데요. 왕대비는 왕대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넘치는 죄를 지었으나에서 박씨는 오랑캐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씨가 12개화인데 12가 이제 그 시녀예요. 그래서 개화를 시켜서 외치기를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박씨는 자기가 말을 하고 있지 않고요. 개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씨는 우리 세자, 대군들을 부디 태평히 모셔가라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박씨는 오랑캐에게 세자와 대군을 잘 모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두터비 파리 물고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시는 사설시조로요. 사설시조의 특징은 일방적으로는 초장과 종장은 한 줄 짧고요. 얘가 초장, 얘가 종장이고요. 그리고 중장이 깁니다. 그래서 중장이 대중 없이 길며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고 장형시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의적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두꺼비 나오고 팔이 나오고 매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에 빗대어 표시를 해놨고요. 두터비는 탐관오리, 파리는 힘없는 백성, 그리고 백송골은 중앙관리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중장이 다른 장에 비해 긴 사설시조입니다. 그리고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인데요.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희화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두꺼비가 힘없는 파리는 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매가 있거든요. 매가 떠 있거늘
가슴이 금죽하여 풀떡 뛰어냈다가 두어 말에 자빠지고. 근데 모처라 내가 날렘 낼승망정. 내가 날새서 만정이지 에허질 뻔하기란데 에허질 뻔이 바로 멍이 들 뻔하였고. 그래서 요 부분이 허세에 떨고 있는 탐관오리를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근두근 내 인생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나리오라서요. 시나리오의 특성을 제가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해설편에 있는 걸 같이 봐주세요. 다들 본 게 아니어서 꼭 한 번씩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의 특성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되며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요.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영이 전제이기 때문에 촬영을 고려한 시나리오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수에 제한이 없고 시공간의 제약이 적고 장면의 변화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컷과 장면, 그래서 여기 씬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구성은 이 아름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픈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픈 아이가 투병 생활 속에서도 엄마와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아름이가 방송에 출연한 후에 서아라는 어떤 또래 여자아이에게 이메일을 받고 서로 이제 계속 편지를 주고받아요. 근데 실제로 이 서아가 또래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름이가 서아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 상처를 입고 감정이 폭발하여 부모와 갈등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름과 대수가 하늘공원에 가서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대수는 아빠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이가 이제 그러는 동안에 시력을 잃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름이가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나이는 16이지만 선천성 조루증으로 신체 나이가 80살이 넘은 소년. 그래서 아름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수와 미라는 아빠, 엄마입니다.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은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다 보니까 촬영을 고려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있죠? 17, 컷2.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시나리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역의 기능인데요. 기역은 편지가 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서아가 보낸 편지인데요. 그래서 이 서아와의 이 관계성을 통해서 아름이는 또래 아이에 대한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아름이는 밀려오는 심장의 통증. 그래서 이제 아름이가 심장이 아픕니다. 그리고 서아는 아름이 출연한 방송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녕 나는 이서아라고 해 이러면서 이제 방송국을 통해 겨우 받아냈고 방송을 봤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름은 대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사건은 여기 대수가 눈치챌까봐 힘겹게 걸어가 방문을 닫고는 약통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고 진정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빠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 나타나 있진 않는데요. 이 서아는 실제로 그 뒤에 지문을 보면요. 아름이와 같은 또래 아이가 아니라 30이 넘은 무명 시나리오 라이터고요. 그리고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이 지문의 끝에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그래서 이 글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배아 연구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답은 1번. 과학 발전을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리고 기역에서 리을 사전적 의미인데요. 침해는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초래하다는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함. 그래서 야기시키다, 초래하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미명하에. 그래서 미명은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이나 명칭입니다. 답은 4번인데요. 쟁점은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이 쟁점이고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은 타협입니다. 다음은 실학에 대한 이야기고요. 실학이 조선의 르네상스였다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데요.
이용후생학파와 경세치송학파는 학문적 지향이 달랐다가 정답인데요. 여기 보면 박지원, 박재가, 홍대웅은 이용후생학파로 서양화의 회화적 표현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익과 정약용 같은 경세치용학파는 회화의 원리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기구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죠. 자, 그 다음 기역에 들어갈 말인데요. 기역을 보면 요 앞뒤를 읽을게요. 그래서 서양 화법은 영향을 끼쳤다. 근데 서양 화법의 유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역접 접속사인 하지만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A에 대한 설명이요. 지금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눈에 보는 사실을 그대로 옮겨 그리기보다 마음으로 해석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지금 동양의 화가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서양에서는 사실적 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서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양화와 서양화에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해화적 표현이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4년 2회 국어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